제가 여기 마하급다사 절에 늘 진호 스님의 제가 군복당에 있으면서 사실은 어려운 시절을 군복당 지도복사를 겪을 때 진호 스님께서 또 어려울 때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을 주셔가지고 군복사로 제가 소임을 볼 때도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명상예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 머리에 저도 이렇게 공기관에 소임을 보다 보니까 첫 머리에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이대로 우리는 누구나 부처이다. 수행은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 부처로 사는 공부이다. 부처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있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이다. 라고 제가 명상예술에 첫 머리를 이렇게 썼던 글인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여러분과 또 스님께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이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다른 법회하고 좀 다르게 편안한 법회를 할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저 뒤쪽에 있는 분들. 왜냐면 오늘 법회는 우리 힐링 법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저는 법문이 아닌 건강과 치유의 법회를 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앞쪽으로.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가동을 두 분을 제가 추천합니다. 가동하실 분 자원 두 분 받을게요. 네, 또 한 분 나와주세요. 가동. 위에서 걸어왔잖아. 아름다운 가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세요. 제가 여기 잠깐 오시면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한 법회를 하기 위해서 가사장사를 소화를 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차를 우려놨거든요. 이 우려놓은 차를 먼저 대중들께 한 잔씩 공양을 올려주세요. 제가 먼저 따라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눈을 감고 이 물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차 따르는 소리에 떨어지는 마지막 한 방울 소리 들으셨나요? 네. 이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가 우주의 은혜이며 여러분들께 생명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특별 공양차는요, 공진단차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어 온 차니까 여기 잔도 서울에서 직접 준비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요. 자, 여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기 손 있죠, 손. 일단 혈액순환이 달려야 돼요. 박수를 진호 스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 여기 같이 와 계신 도반님들이 박수를 치고 싶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눈에 좀 피로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좀 비비셔갖고 눈도 비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열기를 넣어서 잠깐 귀가 이제 노년에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귀에다 또 한 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귀에다가 귀에도 이렇게 마찰 해주시고요. 우리 지연 스님께서는 아까 제가 부탁하신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부탁한 거.
가금 정경수 병원이 감로다 원삼보 감찰 제자 건강실 원수 납수 원수 납수 원수 자비 납수 우리 가정분들께 부탁드린 말씀인데 거기 물을 차가 이렇게 우려져 있는 차를 대중들에게 많이 좀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스님들께도 공양 올리시고요. 차가 다소 부족하면 여기 차를 조금 더 넣으셔갖고 끓는 물을 있으시면 여기다 좀 넣어주시면 오늘 차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오늘 이제 저기 앞에 나눠드리는 내용 보셨나요? 우리가 왜 약차를 마셔야 하는가 대한 그 설명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몸에 지금 혈압이 있는 분 계세요? 혈압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계신 분 높다는 분 운동지방이 많으시죠?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관절염으로 힘드신 분 젊으신데 관절염 있으세요? 이유가 왜일까요? 이유가 왜 병이실까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플까요? 네? 고생을 시켜서요? 어떤 고생을? 살기 위해서? 네. 건강에 대해서 소홀하셔서 좋다는 거 너무 많이 먹고. 좋다는 거 너무 많이 드셔서 또 여성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플까요? 식사를 어떻게 해서? 식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으세요? 과자를 많이 드셔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교 자체가 우리가 불교 반야신경 아시죠 여러분들? 네 불교 반야신경 아시는데 불교에서 반야신경에서 나라는 존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오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색이죠, 색. 예, 물질. 그 색에 우리 몸이 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과 색이라고 그러는데 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색이란 물질 두 개인데 그 물질이란 자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우리 몸에가 뭐가 있죠? 자, 오늘은 내 몸을 먼저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뭐가 흐르고 있죠? 물, 지대가 흐르고 있죠. 수, 하, 품인데요. 자, 지는 뭘까요? 지대의 기운은 어떤 걸까요? 그동안에 이제 30년씩 막 절에 다니셨잖아. 50년씩. 그동안에 이제 다니신 거 오늘 제가 이렇게 딱 퀴즈를 내며 마치시면 제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와 있죠. 선물이. 그 선물 다 드릴 거예요. 자, 지대가 어떤 걸까요? 우리 몸속의 지대. 뼈. 그 다음에. 대동맥. 네? 대동맥. 대동맥. 살. 근육.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뼈, 근육, 또 이렇게 힘줄 같은 이런 지대라고 그러죠. 수대는 뭐죠? 수대? 수. 몸에 어떤 걸 수대라고 그러죠? 여기 앞에 우동생 스님이 계세요. 피, 가래, 고랑, 눈물, 진액 그러시면서 앉아 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수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콧물도 나오죠.
진액도 나오죠. 또 호르몬도 나오죠. 여성들, 남성들 다 호르몬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다 이 모든 게 수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수기운이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눈이 뻑뻑하시죠? 눈이 왜 뻑뻑한지 아세요? 수분이 부족해서요. 네, 안구 건조증을 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왜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 왜 물어보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듯이 왜? 왜 안구 건조해요? 바로 물 기운을 섭취를 안 해서 그래요. 수분을.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물고문을 좀 당하세요. 물고문을 많이 당하셔갖고 좀 지나면 그 이제 사실은 지금 차 드시기 전과 드신 후에 모습이 달라질 건데 한번 옆에 짝꿍 한번 보세요. 얼굴에 주름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회장 스님 보여주세요. 큰 스님께. 자, 이 차를 드실 때하고 이제 수기운이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수, 화는 또 뭐죠? 화는 어떤 게 우리 몸 안에 화의 기운인가요? 36.5도. 36.5도 크게 온도. 웅얼웅얼 하시지 말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성질 내는 거. 화가 불 끄고 나죠? 열기. 체온. 체온. 온도잖아요, 온도. 근데 그 체온은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가요? 물에 의해서. 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따뜻한 물을 먹었을 때 따뜻해지고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차가워지고. 그래서 요즘에 뭘 많이 드시죠? 요즘에 서울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에 가면은 무조건 얼죽아예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막 듬뿍 띄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대병이 또 여러 가지 원인을 계속 만들어내서 화대의 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풍대의 기운은 어떤 건가요? 움직이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뭐예요? 호흡.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기운 있죠. 우리 몸에 3초의 기운이 있고 근데 그 기운이 뭘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게 소비되죠. 그게 소비가 되고 효소 발효가 일어나면서 뇌에는 또 당이 필요해서 뇌에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우리 움직이는데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드시는데 많이 먹은 만큼 몸을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몸 안에가 풍대의 기운이 쌓여서 또 요즘에는 어떤 병이 와요? 풍대의 기운이 쌓여서 어떤 병이 와요? 비만, 뇌졸중 맞습니다. 비요? 어떤 조시죠? 네? 혈압, 당뇨. 풍대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몸 안에 과전류 걸려요. 과전류 아세요? 몸에 이렇게 조금만 하면 과전류가 올라가지고 몸 안에서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과전류로 인해서 몸에 또 수분이 파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막 답답증을 많이 느껴요. 가슴에. 그래서 막 얼죽아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몸 안에 있는 과전류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죠. 과전류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맨발로 걷기. 그 다음에 조격. 늘 조격을 해서 우리 먹다 남은 차들 많이 있잖아요. 그 조격을 해서 발을 담궈줘야지만 과전류가 빠져나와요. 몸 안에 그 과전류로 인해서 몸 안에 신경계 이상이 와요. 신경계가 끈적끈적해지고 신경계가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오죠? 화병이 많이 오죠. 화병은 요즘에 이제 수행을 해갖고 많이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화병이 많이 올라오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불교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 출가를 했어요. 잠시 저의 얘기를 하자 보면 저는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못 먹어요. 밀가루만 먹어도 속이 아팠고 감자, 고구마, 과일 먹어도 속이 아팠고요.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고 고기는 또 어렸을 때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외소하고 좀 집안 식구들에 비해서 많이 좀 자급했는데요. 편식을 너무나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뇌종양에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손잡고 병원에 가서 그런 엄청난 막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기를 거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또 이제 어떤 제 공부를 전문 분야로 공부를 해갖고 일을 할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소화가 안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50대, 40대 이후부터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갱년기 전에 화병이 좀 많이 있죠. 일상 안에서 무조건 화가 일어나죠. 어쩔 때 화가 많이 일어나죠.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또 뭐 왜 화가 일어나죠? 소통이 안 됐을 때 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법회하다가 소통이 안 되면 제가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딱증.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는데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게 이제 위내시경 하면서 너무 긴장 상태에서 위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위가 천공이 일어난 거예요. 기계가 갖다 뚫은 거예요. 위 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의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빨리 해줘야 하는데 그때가 99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의료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근데 그거를 묵시하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병원에 병상에다 놓고 당뇨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 기계를 사서 설치를 해야 한다 그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근데 식사를 드리는데 식사를 한 끼도 못 드시더라고요. 밥 한 숟갈도 못 줘. 두불 쏟아드리는데도 아예 삼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옮겼어요. 큰 대학병원으로.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 소개가 벌써 다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일주일간 골든타임을 놓치고 어머니는 장장 24시간짜리 수술을 그때 했었어요. 24시간의 수술을 하면서 모든 장이 거의 다 적출해내고요. 갈비뼈까지 다 이렇게 다 잘라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영양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다 잘라냈어요. 근데 당뇨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 삽입을 했는데 환자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모르게 이걸 손대다가 이거 빼시니까 그나마 영양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없어져서 그냥 이제는 혈관에 주사만 그 영양제만을 갖고 사셨던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정말 삶이 뭐고 사람한테 그런 어떤 정의적 운명이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 삶을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불교를 절에를 갔어요. 저는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는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서 천수경 책 주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한 번만 바라래도 그때는 안 봤어요. 듣지도 안 했어요. 참 착한 딸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이 무너졌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러고 나서 절에 가서 어느 날 반야신경을 봤는데 반야신경 안에가 딱 첫 구절에 명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뭐라고?
관자대보살 마하반야 바람인다시 조교놓은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우리가 늘 하잖아요. 반야심경. 그 뜻이 뭐예요?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단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져지느니라, 건너지느니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딱 그걸 본 순간 머리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이 경세가 치는 것처럼 머리가 딱 깨어나더라고. 오, 답이 여기 불교회가 있네.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간자재보살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간자재보살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데 오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를 한국의 수제차 명인이라는 그 타이틀가 또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걸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당면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발을 동동 구르고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이 약방 저 약방 전국의 명의들을 찾아다녀요. 그지만 그 병이란 거는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마른 나무처럼 몸이 부스러지고 말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병들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가벼운 병을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관절염, 뭐 두통, 위장병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조금 거짓말을 못하면 제가 그 병들을 다 낫게 할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제가 낫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가르쳐만 드려요. 가르쳐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치료를 할 수 있어요. 셀프 치료 아시죠? 셀프 치료. 요즘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셀프 케어잖아요. 명상이 뭔가요? 명상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치료하는 거죠. 셀프로.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한정의 본뇌들, 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본뇌들을 스스로가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본뇌를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셀프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불교는 이 모든 걸 보배를 다 갖고 있어요. 뭐 마음도 치유할 수도 있고 몸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에 불교는 뭐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불교는 뭐 강조를 많이 했죠? 마음을 강조 많이 했죠? 그쵸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그래서 화두도 잡고 스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토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온의 토대가 색수상행식 토대가 물질이에요. 물질. 지수화풍 사대와 지수화풍 사대로 인한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죠? 오장육부가 들어있죠. 청황적벽에 칼라가 들어있잖아요. 목의 기운은 목은 언제죠? 우리가 말하는 오행안의 목은 어느 계절을 의미하냐면 봄을 의미해요. 네. 봄은 또 뭘 간장을 해요? 초록 색깔. 간하고 담낭을 간장을 해요. 그 다음에 화. 네. 그리고 잠깐 목이 또 간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 많네요. 안경 쓰신 분들은 간이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간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거예요. 간이 피곤하신 분들은 눈이 나빠져요. 네. 그래서 간에 해독을 하시면 눈이 좋아져요. 제가 저 인터넷에 선엽스님 쳐갖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안경 쓴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안경 벗은 지 3년 됐어요. 제가 원시, 난시 막 복합해요. 그래갖고 저를 안경을 제가 보온병원 앞에서
15년을 안경을 맞췄어요. 근데 제 안경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너무 눈이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피로감도 심하고 그 다음에 눈이랑 단백질 섭취가 또 많이 스님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그래서 제가 눈이 많이 피곤했는데 이 약차를 개발해서 먹고 나서부터 눈이 좋아진 거예요. 3년 됐어요. 지금 이 차를 드시면 막 피곤할 거예요. 지금 하품도 나올 수도 있고 졸리기도 해요. 약간 뭐 차가 들어가면 이완이 되니까 졸리거든요. 그러면 차의 기운을 한번 흠뻑 느껴보세요. 여기 우리 큰 스님 차 좀 여기다가 드렸어요. 여기다가 담아서. 네. 이걸 여기 갖고 오지 말고 다 돌리시면서 드시면서 따라서 드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좋아져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의 기능은 뭐냐면요. 5일 만에 화는 어느 계절을 의미하죠? 여름. 그리고 또 어디를 장기 중에 어디를 신장하고 소장. 네. 요즘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죠. 신장하고 소장. 그 다음에 또 신장이 나타나는 게 또 뭐죠? 혀가 많이 아프신 분들 있죠. 혀 아프신 분들 있으신가요? 혓바늘요? 예, 혓바늘 자주 나시는 거예요. 네,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혈관, 그 다음에 뇌질환 이런데 많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목화, 토. 우리가 지금 계절의 절기와 내 장기를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토는 뭔가요? 위장하고 비장.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장과 비장 기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칼라는 노란색을 의미해요. 노란색. 그리고 어디를 나타낸가요? 우리 몸 안에서? 입술이 잘 갈라지고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찢어지고 잘 트신 분들. 그분들은 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술이 텄어요. 제가 항상 입술이 이렇게 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항망차를 개발하고 나서 입술이 안 터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찢어지고 그랬는데 정말 식물 안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 금은 가을을 의미해요. 그리고 칼라는 흰색을 의미해요. 그리고 장기는 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죠? 폐. 그 다음에 대장. 또 폐는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받는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폐가 제일 많이 장기 중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죠. 왜? 외부에서 들어온 호흡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날채소 많이 드시죠. 한국인들은 날채소를 되게 좋아하세요. 겉절이라든가 쌈 많이 드시죠. 그리고 뭐 깻잎도 드시고, 요즘에 또 샐러드 문화가 또 발달하고 샐러드를 그냥 날채소로 많이 드시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익히지 않는 채소 안에. 그 녹록균들이 폐를 입을 통해서 폐에 들어가서 가래에 기침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잘 보이지 않는 녹록균의 세균들이 폐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폐염증, 폐렴, 폐기관지. 그래서 그게 여기에 병이 생기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일까요? 신장. 신장이 가깝고 또 여기에 가까운 데가 경동맥. 그래서 뇌까지 여기 날채소를 드시면 여기서 있던 얘가 살기가 여기가 너무 좋대요. 다른 장기는 뜨거운데 이 속에는 여기는 시원한 공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따뜻하면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사실은 균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살고 있대요. 미국 같은데 LA 같은 데는 사막지대잖아요. 아리조나 같은 데도 그렇고. 근데 아침 되면 막 바람 부는 날은 절대 못 나가게 해요. 아침에. 왜냐면요. 흙에서 날라오는 그 균이 폐를 다 갉아먹는데요. 그게 바로 녹록균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이 날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고 겉절이 음식들 많이 드시고 쌈들 많이 드시고 배추 같은 것도 김치도 거의 익히지 않고 생도 위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성인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먹고 나면 몸 안의 혈관 속에서 활성산소, 대사 기능을 일으키면서 위장을 거쳐 씻고 삼키고 위에서 부수고 소장에서 영양을 빼서 간으로 보내고 나서 그 찌끄레기가 대장에서 변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바깥에서 요리를 해갖고 가면은 그게 굉장히 안전하게 흡수가 되고 속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밖에서 요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날고도 드시다 보니까 뭐 구석기 시대 음식처럼 그렇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드신 분들은 바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또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혈관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익혀서 드시면 첫 번째 폐가 좋아져요. 폐에 있는 그 나쁜 균들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폐가 좋아야지 산소량이 많이 들어가서 혈액이 운반이 되려면 산소가 없으면 운반이 되지 않아요. 미네랄 성분이 없으면 이 혈액이 운반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산소가 없으면 좋은 혈액이 운반되지 않는데, 그 폐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산소를 우리 몸에 전달했을 때 우리 몸이 피로감도 없어지고, 특히나 학생들 공부할 때 집중력이 안 좋잖아요. 그 정크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피자, 치킨, 콜라, 탄산음료, 과자 안에 당분들, 그런 음식들이 몸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늘 피곤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안 돼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치매죠. 치매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굉장히 많은 뇌질환들이 있어요. 치매 같은 경우. 근데 뇌가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를 하고 그러는데, 뇌 안에가 음식을 늘 삼시세끼를 드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항상 또 어른들은 또 밥심으로 산다고 끼니 때마다 음식을 섭취를 하다 보니까 노폐물들이 몸 안에 많이 채이고, 그 음식들이 뇌에 가서 연세가 드시면 신장에서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밖으로 노폐물을 못 배출하고 나면 이 속에가 시멘트처럼 석고가 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 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중앙 정부잖아요. 모든 명령을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에서 우리 몸이 기능을 하는데 이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가지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는 늘 뭘 말해요? 연기법을 말하잖아요. 그 연기법의 시작이 호흡.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뭘 하죠 항상? 호흡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수식관. 척추를 바로 세우고 들숨 날숨에 집중해라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호흡을 통해서 많은 이제 병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폐대장의 기능들 그런 거고, 그다음 대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몸 안에 뭐가 남아있죠? 우리 몸은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해서 상초는 호흡기를 나타내고요. 중초는 소화기관, 그다음에 하초는 배출의 기관. 근데 배출이 잘 안 되면 뭐가 몸 안에가 쌓이죠? 네? 노폐물이 쌓여요. 노폐물이 쌓이면 또 그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또 문제를 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따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건데, 그게 프리레디칼 현상이라고 해서 몸 안에서 활성산소들이 이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학교에 갔는데 반 애가 50명 있는데 좀 그 반을 소라스키라는 친구들이 한 2-3명 들어와봐요. 그러면 그 반이 어떻게 공부가 잘 된가요? 그 3명에 의해서 47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몸에 프리레디칼 현상이라는 자체가 그런 현상이 나요. 아무리 좋은 혈액이 많아도 그 나쁜 염증 같은 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순식간에 다 잠식을 해버려요, 우리 몸 안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님이 있다가 비밀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비밀의 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행의 마지막 중에 뭐가 있죠? 아까 목화토 금수. 수의 기능이 뭐냐면요, 수는 심장 방광액.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노폐물, 그래서 요즘에
WHO 가운데요. 세계에서 3위 돼요. 3위. 뭐가 3위인지 아세요? 아까도 우리 여기 오늘 결혼하신 신랑분 뭐가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신장이죠? 바로 신장이 우리나라가 세계 3위 돼요. 신장 투석률, 신장 이식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장병이 갑자기 많아져? 우리 한반도는 금수강산인데 왜 한반도에 좋은 물과 좋은 음식을 드시고 왜 신장이 안 좋아졌을까요? 많이 안 걸었어요. 많이 안 걸었어요. 예, 그것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우등생 오늘 저기 앉으셔갖고 정답만 말씀하고 계세요. 박수 박수. 박수를 치셔야지 혈액순환이 돼요. 그 남을 위한 것처럼 박수를 치는데 사실은 내 몸에 이 안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몸 안에 모든 신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셔요. 사실은 저는 방송을 가진 간에 다안전의 강사로 유명을 해요. 제가 국립중앙과학기술원에 최근에 강의를 하고 갔는데 그분들 45명을 데리고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제가 8시간 강의를 했어요. 근데 8시간 동안 한 번도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저 스님은 진짜 대단하다고. 우리가 잠자는데 선수인데 강의 갈 때마다 우리는 잠자는데 선수인데 잠을 한 번도 안 재울 수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잠을 안 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법회하면 계속 앉아서 이렇게 스님들 법문만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통하는 법회. 그래서 가정에서도 스님들과도 또 도반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잘 해야지 길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오래오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뭐의 병이 되죠? 몸의 병이 되고요.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고 뭐가 또 돼요? 요즘에 정신병이 돼요. 정신병.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정신병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현병, 우울증. 아까 말했던 그 신장의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 나쁜 음식을 막 치킨, 피자. 특히 우리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튀긴 음식이잖아요. 튀긴 기름 쩔어 있는 치킨을 먹고 거기다가 또 뭘 먹죠? 그렇죠.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고 시원한 얼주가 한 잔 먹고 또 달달한 콜라 탄산음료 그걸 드시니까 신장이 사실은 신장이 문제가 아니라요. 혈액이요. 끈끈해갖고 염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하수구에서 배출할 수 있을 만큼의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장에서 정신과 마음과 또 수면. 요즘에 어른들 잠을 못 주무시죠? 잠 못 주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면증. 젊으신데 잠을 못 주무시네요. 저기 아름다운 모자 쓰신 분도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잠을 못 주무세요?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피로하면 간 때문이고 신경에 문제가 오고 잠을 못 자면 뭐 때문에? 신장 때문에. 그래서 신장 한번 그동안에 한번 사랑 한번 해주세요. 자, 신장 여러분들 이렇게 손 뒤로 해서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좀 두들겨 주세요. 아니면 앞사람이 좀 와서 이렇게 좀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노폐물들이 지금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손 어떠세요? 스님이 시원하시죠? 스님 워낙 달리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원하세요.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어떠세요? 여기 아프신가요? 아프죠? 신장에 문제가 있고 지금 몸이 많이 붓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내과. 부러지고 찢어지고 뭐 급성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바이러스는 제가 보험병원에서 5년 살면서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하루에 영안실을 3번을 다녔어요. 근데 영안실 기도를 할 때 입간 기도를 하면 그 입간실 안으로 들어가요. 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폴만을 쳐요. 바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단독이지 않아요. 이 안에 수없는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 미생물들이 내 의식을 나가고 나면 이제 여기서 바로 자기들 집처럼 이제 다 먹을 거 다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홉 구멍에서 바로바로 뭐가 나오죠? 그런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구대를 치는데 그거를 제가 가서 영안실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냄새를 맡고 바이러스가 많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또 그때는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호스피스 활동하러 안병동에 환자들 만나러 갔는데 그냥 가서 만나고 그냥 기도해 주고 갔어요. 제가 그때 34살부터 40살 때까지 제가 39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올 때쯤 됐는데 제가 이유 없이 반반 먹으려고 식은땀을 흘리고 숟가락을 떨치고 보험병원에 있으면서 쓰러져가지고 다른 병원 응급차가 와고 저를 싣고 나갔어요. 몇 번을. 왜냐면 보험병원에서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근데 배가 계속 이렇게 아프는 거예요. 이상하니. 근데 제가 같이 사는 스님한테 고대에 이제 나오신 스님 계셨는데 간호학과 나오신 내 몸 안에 뭔가가 반드시 들어왔다고 내가 그랬어요. 스님 내 몸 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내 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스님이 스님 몸에 뭐가 들어온 걸 알아.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제 몸 안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쯤 됐는데요. 제가 호흡기를 통해서 이 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갖고 거의 중풍 걸리는 환자처럼 어느 날 팔이 툭 멀어지더라고. 떨어지면서부터 시작이 그때부터 한쪽이 마비가 오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 되니까 왼쪽이 먼저 마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팔 다리가 오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개도 돌리지도 못하고요.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 했어요. 밥숟가락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밥숟가락질을 못할 정도의 신경에 극심한 손상을 받았었어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실은 죽을 결심을 했었어요. 39살에 사지도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옆에서 아프면 스님들 아프면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통이 닥쳐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제가 정말 어느 자리에 가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암의 마지막에 울출산에 가면 고려시대 부처님이 계세요. 거기 가서 헌다식을 부처님한테 내가 죽더라도 몸을 끌고 가서 죽더라도 부처님께 차 한 잔 올리자. 제가 차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차를 한 잔 올렸어요. 부처님 전에 헌다식을 했는데 그 길에 가면서 막 넘어지고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부처님한테 헌다식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왔던 그 힘을 다해 그 힘으로써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차 한 잔을 부처님께 올렸는데 마음에서 힘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스님 막 뛰시잖아요. 스님도 사실은 스님이 뛰게 된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때부터 산으로 그 바위 있는 데를 막 몸을 끌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차를 우려서 마시면서 그 몸을 3년에 걸쳐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죽어야만 하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3년에 걸쳐서 이제 팔 다리가 펴지고 이제 걸었는데 손가락이 끝에 있는 고통이 해결이 될 때까지 8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는 맑은 공기와 불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저는 그때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정말 꽃샘추위로 너무너무 추운데 그 가는 풀들이 그 추위를 뚫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푸르르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풀보다 제가 더 나약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산야초를 연구하게 됩니다. 산야초를 연구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환절기라는 그 자체를 산자초로 가지고 대비를 해서 식물과 사람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 찾아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식물을 채취해서 따서 법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연구하는 그 과정 안에서 식물 안에 또 렉틴이라는 그 독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식물 안에 날거 안에 녹록균도 있지만 식물은 자기를 포식자를 왔을 때 자기를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물도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근데 그걸 사람이 모르고 그냥 따서 말고로만 먹는 거니까 그게 몸 안에 혈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목소리부터 변하고 이 식도가 다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먹고 있는 대한민국의 음식들 물론 스님도 이렇게 음식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엄마들, 주부들의 도마와 칼, 주방의 그런 불의 온도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단명하는 분 계시죠. 그거 음식을 만들 때 뭐 사고가 안 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만들 때 누구 입장에서 음식을 주로 만들어요? 누구 입맛에? 그렇죠? 조리하는 사람 입맛에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편 부부 남편의 체질도 모르고 남편의 어떤 오장육부의 허하실을 모르잖아요. 그 상태를 모르는데 그냥 대한민국 안에 내려온 역사 속에 내려온 간섭적인 요리법들이 있어요. 그쵸? 때가 되면 만드는 계절 음식들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부부간에 입맛이 같거나 이렇게 체질이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부인은 음체질인데 남편은 양체질이에요. 근데 부인이 음체질이기 때문에 나는 추워 따뜻한 음식이 필요해.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열나는 음식들만 계속 만들어서 이 남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네, 과열로 인해서 몸 안에가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주부의 그 요리를 선택할 때, 재료를 선택할 때 이 재료에 대한 공법을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완전 식품으로 만들 것인가, 건강한 식품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갖고 조리를 하셔서 가족한테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제가 찾아냈던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식품이 뭔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식품이 뭔가를 찾았을 때 바로 그게 차더라고요. 이 법제법이라는 이 기술을 속에서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설탕도 들어가지 않죠. 소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단지 불만 있으면 돼요. 손만 있으면 돼요. 손만. 그리고 제가 인내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만, 그 네 가지만 있으면 지구상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약간 조금 거짓말을 한 것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그걸로 인해서 제 몸과 팔, 다리, 눈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차가 제가 참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제 몸을 위해서 만들고 먹었는데 제가 낳고 나니까 많은 분들께 또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병마로 인해서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차를 개발했는데 그 차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중국의 CCTV를 제가 2번을 출연하게 됐어요. 우리 이런 CCTV가 중국의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관영 매체, 우리나라의 KBS 방송국 같은 곳을 한방차를 통해서 중국에 만들어서 갔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저도 다른 팀으로 해서 제가 방송 출연했는데
정말 중국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냐면 중국은 워낙 강하고 차가 많잖아요. 중국의 차는 무슨 차인가요? 10대 다류. 6대 다류를 통한 10대 명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차, 녹차, 황차, 홍차, 흑차 이런 종류로 나눠가고 있어요. 청차가 빠졌네요. 백차, 녹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 이게 6대 다리고요. 저는 이제 7대 다리입니다. 보이차. 보이차는 전혀 다릅니다. 6대 다리와 이거는 미생물이에요. 발효예요. 우리나라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이 생명체가 차의 성분을 변화를 시키는 거고 앞에 6대 다리는 온도와 그런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발효의 산화 발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넓은 나라에다가 제가 한국에는 반도에는 한방차가 있다.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산야초가 4천여 종이 있다. 사실은 중국은 4만 종이 있는다. 근데 4만 종 앞에 가서 4천 종을 까부는 거죠. 4천 종이 있다. 근데 그게 다 차가 되고 약용 식물이 된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불교란 자체는 뭐예요? 해탈이 뭔가요? 자유가 뭔가요? 해탈 자체가 뭔가요? 열반이 뭐예요? 열반 해탈.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힐링약차 열반에 아니 해탈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스님 다 이거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열반 해탈이 뭘까요?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큰 틀인데요. 사실은 자유 틀 속에서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자유 아닐까요? 관념과 생각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저는 큰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좀 하고 싶어서 막 바빴잖아요. 저희 집에 누가 편찮은 분이 와 계세요. 굉장히 많은 편찮은 분이 와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며칠 동안 돌보다가 제 법회에 오는데 여러분들께 드릴까만 생각하고 제 거는 못 챙긴다 그래가지고 스님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차에다가 가사장담을 놔뒀어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가사장담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스님께 스님이 누구래 주의 그렇지 않았는데 스님 제가 가사장담이 오늘 없어요. 스님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큰 스님께서 아이 괜찮아 심플하게 법회하자고. 저는 사실은 가사장담을 들으면 이 법회를 자유롭게 못 하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법회. 근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장상 가사 스님은 심플하게 자유롭게 그 법회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멋지고 대자유와 대해탈을 얻으신 큰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스님과 교차된 점이 보험병원이 교차됐고요. 또 제가 공복당에 있을 때 스님이 또 그때 또 저하고 이렇게 저희가 어려울 때 또 스님이 그랬고요. 또 이번에 교육 가서 또 스님 만났을 때 그리고 저는 스님을 늘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그런 어떤 역동감이 있는 거예요. 불교 스님들은 좀 많이 이렇게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의 이거 있잖아 이거 저도 이거 스님하고 같이 이거 해서 예전에 사진 찍었거든요. 이 모습이 얼마나 언제 어디서든 뛰어내릴 수 있고 너무 뛰어넘을 수 있는 해탈의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해탈의 이게 자세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스님의 그런 어떤 관념, 틀, 생각, 사고, 프레임에서 빠져있는 그 모습이 벗어난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사장담을 소화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법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스님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20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몸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중국에서 차라고 하면 티라고 하면 카멜리아 시니스트라는 녹차라는 관념 속에 그 생각의 티들을 생각대로 티를 갖다가 깨고 한국에서 나는 봄, 여름, 가을. 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죠? 쑥, 냉이, 냉이, 달래, 달래, 민들레. 민들레 많이 나죠. 네. 그리고 혼잎나물도 나죠. 화살촉나무, 오가피, 감잎, 홍잎, 엄나무, 순. 이 모든 게 차가 돼요. 여름에 뭐 여름에 여기 지천에 널린 게 뭐죠? 별 모양으로 생긴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 한산넝쿨. 가시잖아요. 걔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밉상이잖아요. 그쵸? 네. 예, 너무나 풀이 그 생명력이 강하고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 풀마저도 차가 되고 약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도라지라든가 더덕도 그렇고 하다못해 감 꼭지가 차가 되는 거예요. 모가가 차가 되고 모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에 만드는 차 모가, 유자, 매실 뭐에다 하시죠? 청. 설탕에다 그냥 가득 그냥 네.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나는 효소를 만들어 하면서 청을 만들죠. 가족한테 뭘 주고 있죠? 사실은 설탕이 독이잖아요. 독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가도 설탕에 넣지 않고 차를 만들고요. 유자도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차를 만들고요. 매실도 차를 넣지 않고 차를 만들고요. 그래 그렇게 해갖고 겨울이 되면 뭐가 나오죠? 그 유자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모든 약재, 약초 뭐 들풀에 나는 우술 있잖아요. 우술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술은요 인삼보다 사포닌이 많아요. 정말 우술은 좋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뭘 많이 먹죠? 옛날에 우술 먹잖아요. 우술차는요 세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이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품 그 사포닌 성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유자를 설탕에다 재리지 않고 소금을 파가지고 그 약차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차가 유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중국 사람들이 먹고 중국의 CCTV에 최고 우리나라 방송국 사장보다 더 높은 당 3위 정걸 비서관이 드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한국의 유자다. 유자차를 그분들이 좋아해요. 고흥에서 난 유자. 어떤 유자? 설탕에 달달하게 넣는 유자. 근데 제가 설탕이 넣지 않은 유자단을 통째로 우리는 거 드셔보고 깜짝 놀라시죠. 한방차를 넣어서 우린 걸 보고 티백에다 간단하게 해서 한약하면 탕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끓이잖아요. 탕문화. 그래서 농도를 진하게 하고 갓색으로 그걸 드시잖아요. 근데 그 진한 약이 간이 약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목이 돼. 치명타가 되잖아요. 그 심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치명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그런 생각의 틀을 잡기 위해서 그런 차를 만들어서 갖다가 방송국에서 이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차가 만들어지냐. 근데 중국은 세 가지를 목표로 삼더라고요. 중국 인민의 건강, 중국 영유아의 건강.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우주 시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식품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주 항정식품에서 저한테 굉장히 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호식품이라는 그 브랜드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라죠? 약간 자연인 같은 그런 프로처럼 중국의 56개 소수민족의 건강식품만을 찾아서 만들어서 그걸 어떤 플랫폼에서 좋은 식품까지 판매하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국의 LB식품도 거기다 납품을 해라는데 한방차를 납품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그 차를 납품을 하면 우리 한방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차이나가 돼서 제가 납품을 안 했어요. 거기 납품했으면 제가 아마
다른 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쵸, 스님? 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아마 어디 그룹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중심을 잡고 절대 한방차만은 한국의 것, 대한민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방차를 납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 사람들이 먼저 먹고 한국 사람들이 먼저 건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사실 이쁘게 이렇게 진열을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들 이렇게 예쁘죠? 이런 그림도 저희들이 직접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이 그림은 또 여기 옆에 와 계신 스님이 또 도와주셔갖고 예 이렇게 그림을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스님 어떠신가요? 디자인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이건 한방 제가 중국에 갔던 그 한방차를 그때는 좀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티백화로 누구나 쉽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물만 몰면 끓이지 않도록 그냥 한방을 35가지를 끓이지 않고 물만 부어서 드실 수 있는 최고급의 약을 티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 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가시죠. 박수.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 뭘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뭘 잘하죠? 뺏기기, 모방. 짜가를 잘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을 역발상을 해가지고 중국의 보이차를 한국의 보이차처럼 이렇게 중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차 종류를 보이 생차, 보이 숙차, 보이 산차, 그다음 보이 생숙차 해갖고 아주 교묘하게 보이차를 한국의 티로 이렇게 변장을 지금 제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정말 차가요. 그냥 나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강화를 시켜놨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죽음의 목전을 이렇게 산업화로 이렇게 끌어내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차들을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렴하게 티가 비싸잖아요. 사실 티는요 음식의 공력에 비해서 100번은 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음식은 빨리 만들면 10분에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길면 2~3시간인데 차는요 하나가 완성되려면 최소한 일주일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한방차는 1년에 걸쳐서 만들고 유자한방차도 1년에 걸쳐서 만들어요. 그런 티를 음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서 온라인 세대, MZ 세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님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MZ 친구들이 제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서울에서. 먹기도 편하고 간편하고 또 차하면 막 쓰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요즘에 친구들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티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앞에 나눠드리고 있죠. 이거는 꼭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들 물론 여기는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게 다 와 계시지만 누구나가 공동의 소망이 뭐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고 이 우페가라 그래서 마음의 평온, 우페가를 이렇게 높이 하셨는데 결론에 가서는 이 몸의 경안을 통해서 마음의 경안, 몸의 쾌청함을 통해서 마음의 쾌청을 얻고 그 쾌청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대자유의 길까지 갔을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근간이 바로 몸에 좋은 음식, 좋은 물, 맑은 물이 맑은 마음을 만들고 맑은 정신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생각 않고 그렇게 계절을 따라서 드셨다면 저와 꼭 약속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생고기라든가 그 생회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난 거기 안에는 미생물들이 살 속에 박혀가지고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계시는데 개들이 몸 안에서 잠시내에서 개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을 해보면 뇌 속에가 벌레 유충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날채소 드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날채소는 쪄서 드시든가 아니면 중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무조건 볶아서 드세요. 콩나물 같은 것도 그냥 물에다 삶아서 드시지 마세요. 콩나물도 기름에다 볶아서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우리는 그 간념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을 영양소를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콩나물 삶다 보니까 물로 영양소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올리브오일이라든가 이런 데다 볶아서 이렇게 드시고 나면 굉장히 맛있게 새우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오이도 날골로 드시죠. 저는 오이 절대 날골로 안 먹어요. 오이 나물로 해서 먹어요. 오이를 얇게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를 빼서 볶아서 먹으면 그리고 기름을 많이 넣지 말고 기름 많이 넣지 말고 오이 물이 있으니까 그 물로 익히시고 되고요. 마지막에 드실 때 생생한 기름을 한 방울만 뚝뚝 짜갖고 드시면 산화되지 않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 여러분들은 과잉의 기름, 과잉의 당분, 과잉의 날채소들로 인해서 몸이 다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WHO가 권장한 남성은 하루에 2.8리터, 여성은 하루에 2.5리터의 우리 몸 안에 대사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물 몇 잔 드실까요? 몇 잔 드세요? 손님 몇 잔 드세요? 갑자기 잘못하신 것처럼 그 물을 안 드시면 신장의 pH 밸런스가 물이 여기 신장에 보존해야 할 물이 있는데 여기서 0.1미만 부족해도 신장에 염증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수술을 해주고 누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병이 나지 않는 방법, 예방 음식법을 알려주는 게 스님 더 큰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들,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저는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제는 아프신 분들 간호하지 말고 예방간호를 준비하시라고. 시대에 맞는 석생법, 운동법, 간호사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스님들이 다 좋지는 1,000원만 주고 1,000원 아니나 이런 차장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스님들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초이선사님, 봄의 가간스님께서 초이선사의 제자신데 대한제국이 건립되기 3개월 전에 입교가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선사이면서 유사이시면서 또 동사역전이 우리 스님들의 일대기를 다 정리하셨고 그분께서도 저처럼 그 상가집에 가서 음식을 잘못 드시고 한여름에 대장 그런 뭐 이렇게 장염에 걸리셔서 죽을 뻔하셨대요. 한 달 동안. 근데 차를 달여 드시고 마시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쓰신 책이 다약설, 다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이 내년에 이제 제가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에 봄의 가간선사께서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봄의 가간선사를 제가 많이 초이선사만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 사실은 봄의 가간선사는 그 절 살림을 차로서 다절 대응사 살림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에게 차로서 주셨고 고려시대 때는 차가 임금님이 주신 하사품의 상장이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사원부에서 재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인이 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기 전에 차를 한 잔 먹였어요. 그리고 사원부에서 판결을 하시는 분들도 차를 한 잔 마시고 차를 마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맑은 마음, 맑은 정신 속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그 지인한테도 차를 한 잔 먹이면서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행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세계적으로 너무 멋진 그 법이 다법이에요. 그 고려시대 때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커피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역에 DNA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국의 우수한 DNA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청년들은 제가 이제부터 커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사실은 제가 컬럼을 계속 쓰고 있고 현대불가라든가 부도신문 그리고 많은 서울에서 인터뷰 잡지를 저를 인터뷰해 가는데 커피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서 쓰면은 저는 다 퇴짜를 맞았어요. 커피는 이미 너무나 큰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너무나 큰 자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위에다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지금 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커피는요, 첫 번째 여성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커피 안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A군의 2군 발암물질인데 그게 여성들의 유방암, 방광암 굉장히 요즘에 많죠 여자들. 그리고 그 가임기 여성들이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아시죠? 임신을 어디 가서 해갖고 와요? 아이를 어디 가서 만들어 와요? 병원에 가서 만들어 와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게 바로요 커피 때문이에요. 커피가 먹으면 여성들의 배란이라든가 여러 군데 착상을 막아요. 자궁력이 얇아져가고 임신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커피를 계속 먹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면 일단 저차원이 떨어지고요. 커피를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수분,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심장 질환, 간 모든 것에 노출이 돼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지어주면 맛있는 삼박자 커피, 프리마, 설탕, 커피가 그리고 가장 유용한 게 뭔가요? 발암물질이잖아요. 발암물질. 로스팅을 통해서 커피의 발암물질이 세 번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데요. 97.5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7도, 그 다음에 187도에서 발암물질이 형성돼요. 발암물질을 조금만 뭐가 타도 안 좋다고 하는데 커피는 완전한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커피를 온 국민이 열광을 해서 드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커피 드셔야겠어요? 안 드셔야겠어요?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이후로 커피 드실 건가요? 안 드실 건가요? 정말 드시나요? 제가 커피 회사 사장님이 쓰러졌어요. 작년에 30년 동안 커피 드시고 10월 달에 쓰러지셨어요. 뇌질환으로.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 쪽에서는 병이 나면 선혁 스님을 찾아라고 그렇게 강화문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어디사에.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디톡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거 선혁 스님 해갖고 유튜브 보시면 뇌졸중, 그 뇌질환 그분이 생생한 증언을 하신 것이 영상에 업로드돼 있고요. 그분의 어머니께서 심장질환 고생하신 것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세요. 그분은 정말 돌아가신 분 한 분을 아산병원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 걸어 들어왔냐 의사 선생님 놀랄 정도로 티톡스 그분이 하루에 죽음의 직전에서 10리터 이상을 드셨대요. 제가 시킨 대로. 온몸의 피가 다 정화가 되고 그 끈적끈적한 염증이 다 빠져나가면서 당신이 신경이 거의 된 것을 지금은 어느 장에도 안 봤고요. 물론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살짝 장애는 받았지만 그분이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차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커피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커피가요. 이제 커피 자체가 사실은 그 나라에서 재배되고 그 나라에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게 뭐죠? 신토부리 얘기하죠. 신토부리. 경전에도 신토부리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신토부리가 왜 신토부리일까요? 왜 신토부리일까요? 우리 몸은 우리나라 토양에 나는 이 계절에 나는 이 식물과 음식이
건강에 제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나는 들갱이를 먹어야 하고 민들레를 먹어야 하고 뽕나무를 먹어야 하고 뽕잎을 먹어야 하고 감을 먹어야 하고 배를 먹어야 하고 사과를 먹어야 해요. 그런데 저기 열대지방에 나는 아프리카에 커피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카페인. 기름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카페인. 근데 우리가 마시는 녹차의 카페인은 수용성이에요. 그냥 물만 먹어도 카페인 예민하신 분들은 그 차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합성에 7가지 물질이 들어있는데 너무너무나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데 너무 좋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이 예민하시다면 물만 드셔주시면 수분으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커피는 서양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커피를 드시죠. 스테이크 고기 크림에 의해서 카페인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커피를 먹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면에.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체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리고 체질도 달라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커피가 거기서 채취돼갖고 따자마자 어디에다 담그는지 아세요? 따자마자 외국의 열대 과일 뭐에다 담그잖아요. 바나나로 담그고. 네. 방부제에다가 바로 따자마자 방부제에다 담궈요. 그래서 그거를 선착을 해요. 선착할 때 또 그 약을 포르말린을 쳐야 하얗게. 그래서 그게 하얗게 쳐갖고 오면 그게 배 안에서 오는 과정이 4개월이 걸리는데 컨테이너 안에서 거기 그 약이 커피 속까지 다 들어가고요. 커피가 원래 생수가 하얘요. 근데 그 콩이 보시면 파랗게 멍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곰팡이가 그 포르말린과 그 4개월 동안 오면서 뜬 게 곰팡이가 떠서 파랗게 콩 생수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2번을 해갖고 4개월을 걸쳐서 오자마자 내리자마자 방역한다고 또 쳐요. 포르말린을.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검사소에 들어간다고 또 쳐서 일주일 동안 담가놔요. 그게 커피인가요? 독인가요? 근데 그거를 씻지도 않고 로스팅을 해서 갈아서 향기가 좋잖아요. 악마의 유혹을 마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악마의 유혹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음식 문화라든가 이 정크 음식이 너무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DNA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께서 잘 모르세요. 이게 지금 제일 급한 게 섭취법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전통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질환 아이들이 너무 많고 과격한 아이들, 막 고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그런 항생제라든가 또 방부제를 막 그 생명들 그 동물들에게 막 먹이잖아요.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료 안에다 담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가장 수혜자가 우리가 지금 병이 코로나가 왔던 게 뭔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뭘 먹죠? 바다 음식을 먹고 육고기를 먹고 조류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가 돌면서 지금 지구상에 돌면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떨 때는 뭐가 오죠? 비브리균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 먹고 비브리균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비브리균에 감염되면 눈도 못 뜨고 그냥 죽어요. 며칠 사이에 그냥 죽어요. 날 회를 드시는 어패류라든가 회를. 그럼 그 애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뭐가 오죠? 돼지 인플루엔자, 광우병 그런 애들이 또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오죠? 새, 조류독감이 와서 또 우리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병이 오는데 문제는 그거를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최고의 가축한테 나쁜 음식을 먹이면 그 수혜자는 누가 제일 수혜자예요? 사람. 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닷물을 똥물을 만들어내면 그 물이 수혜자가 누가 제일 수혜자냐고.
방사능 물질 막 갖다 바다에 갖다 버리면 누가 그걸 먹냐고. 그래서 음식을 지키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일이고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까지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도 EGS 그걸 하잖아요. 환경, ESG를 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공익적인 환경, 노약자, 사회노약자 함께 같이 하는 그런 기업 많이 사시죠. 소상공인들마저도 그렇게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MZ세대가 그 식품,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아이들 자손들한테 막 여러분들 일쓰고 벌어갖고 막 돈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집도 물려주려고. 그렇죠? 아 평생 고생해도 내가 이거 넣어주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가 니네들 주려고 이렇게 아끼고 있어. 근데 그 돈 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누구한테 가요? 모든 여러분들의 돈과 재산은요 다 병원의 돈이 됩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가서 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서울은.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병원 의료재단에다 그냥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 자연요법 센터를 하나 세우세요. 그 병원에 갖다 줄 돈을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차라리 그런 병원을 하나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오로지 돈, 서울은 아파트 이제 지금 너무너무 막 지금 막 보시죠? 다 보시고 계시죠? 힘들어하세요. 내부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모래성처럼 이제 무너져가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물질이란 건 영혼성이 없잖아요. 내 마음도 영혼성이 없고 내 몸도 영혼성이 없지만 그 영혼성이 없는 가운데 한순간 한 찰나를 살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섭전법이에요. 섭전법. 물은 밥을 먹고 설거지 하시죠 여러분들. 밥 드시면 설거지 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그릇에. 그릇은 설거지 하시면서 왜 밥 드시고 공양하시고 여러분들 몸은 설거지 안 하세요? 여러분 몸을 설거지하는 길이 바로 차를 드시는 길이에요. 물을 드시는 길이에요. 설거지 아닌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다못해 이런 그릇 하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설거지를 깨끗이 해서 다 이렇게 잘 모셔놓으면서 어떻게 내 몸을 그렇게 방치를 하시고 물 안 드시고 그렇게 음식이 쩔어가지고 제가 사실 영상이 여기 띄워지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정말 많은데 보시면 다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해서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진짜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사찰님 연구하신 우리 스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여기 딱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또 보시면 돼요. 왜 약차를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우리 몸은 그 DNA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데 있는데 XY 염색체가 있는데 X 염색체 안에 이렇게 소시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X자로.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하나의 색반에가 식타래처럼 텔레미어가 매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게 줄기세포거든요. 근데 그 얘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 실타리가 끊어져 나가요. 수면과 비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음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혈관은 병들고 물을 안 먹어서 먹는 음식에 채소 안에도 채독이 나와요. 스님들이 그래서 많이 콜레스테롤 지수가 많이 높고 그런데 채독이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물만 따뜻한 물 내 체온 이상의 그냥 체온 정도 이상이 되는 물만 드셔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병이 드는 이유가 첫 번째 보시면 산화라고 해서 프리레디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쁜 피가 한 두 개가 세포가 섞이면 48개, 7개가 되는 피가 다 병들어서 그게 바로 오열이 되는 거고 그게 혈전이 생기고 염증이 돼서 우리 혈관을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 결혼에 가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염증이 우리 몸에 병원 가면 다 염증 치수 높다 그러잖아요. 당분에 의해서 염증 치수가 높아요. 당화 반응이라 해서 단 걸 드시면 혈관을 삭혀버려요. 혈관이 다 녹아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다 녹아버리면서 당화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생명이 짧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정상입니다. 우리 몸 안에 떠다니는 그런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리는 거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시고 반드시 저는 제가 몸에 병이 나면 이런 차도 먹지만요. 좋은 된장을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된장과 고추장은 제가 만들어서 먹는데 탈이 나면 꼭 된장을 물에다 타서 된장차를 해서 먹어요. 그러면 장 속에 녹였는데 독소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도 건강을 지키시길 바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주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법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